창수 씨, 제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 부끄럽고 서툴러요. 가르쳐 주세요. 그녀가 내 위에 몸을 포개던 그 밤,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이 그렇게 따뜻하고도 터질 듯이 꽉 조일 줄은 평생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내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봄이었죠.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입니다. 오늘은 15살 연하 초혼 그녀와의 재혼 첫날 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나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78세라고 해도 말이죠. 지금부터 그날 밤으로 향하는 길의 시작을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은 노창수, 올해로 78살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의 8층에 삽니다. 동해 바람이 거칠게 부는 날이면 베란다 유리창이 덜컥거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아내는 11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지만 나하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다행이죠. 요즘은 문자도 잘 안 옵디다. 혼자 먹는 밥, 혼자 걷는 길, 혼자 자는 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냥 하루일 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슈퍼에서 우유 하나 사오고 바닷가를 잠깐 걷고 그 후엔 복지관으로 갑니다. 그게 나의 하루입니다. 복지관에는 나처럼 어정쩡하게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 의자에 앉아 멍하니 TV 보는 사람. 나는 조용히 헬스장 구석 런닝머신에서 서서히 다리를 움직입니다. 딱 20분, 그게 내 몸이 허락해주는 한계입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죠. 3월,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지던 어느 목요일. 복지관 입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 밝은 베이지색 스카프, 눈가에 잔주름이 있지만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미술치료 수업 처음 개설됐어요. 참여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들어오세요. 따뜻하게 해뒀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미란, 63, 나보다 15살 어렸습니다. 그녀는 복지관 미술치료 강사였고 이번 봄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했습니다. 나는 수업실 맨 뒤 햇빛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심한 척했지만 눈길은 자꾸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얇은 붓을 들고 색을 섞는 그녀의 손이 물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노창수 어르신, 이쪽 색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색을 건넸을 때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던 걸 나만 알았을 겁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나는 괜히 그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색이 고왔습니다. 말하고 나니 민망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이 칠한 하늘색이요. 참 따뜻했어요.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미술 수업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하려 했던 내가 색연필과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붓질보다 설렜던 건 그녀의 눈빛과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란 씨와의 미술 수업은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붓보다 그녀의 손, 색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남는 나날.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수업은 없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드실래요? 혼밥보다는 둘이 먹는 게 낫잖아요.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그녀 집이라니 기대와 낯설미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해운대와 가까운 반지하 전셋집. 작지만 단정했고
곳곳에 그림과 식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틀 위 햇살, 주방에서 나는 된장 냄새, 작은 전기밥솥 소리까지 모든 게 편안했습니다. 잠깐만요. 된장국은 제가 잘 끓여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낡은 나무이자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그 정성이 전해졌습니다. 깻잎,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잘 드세요. 싱거우면 말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밥 공기를 밀어주었습니다. 이런 밥상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 참 귀하죠. 그 말에 내 목이 잠시 메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씹다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줬던 사람이었죠. 그녀의 손, 그녀의 숨결, 그리고 마지막 병원 침대에 누워 내 손을 꼭 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수 씨, 너무 오래 외로워하지 말아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고개를 떨구자 미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이렇게. 내가 흐느끼듯 말했을 때 그녀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조명 아래 불을 켰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살며시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녀가 내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외로움도 용기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갈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이 우리를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없이 나를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단 한 개의 조명 아래 조용히 밝았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내 볼을 감싸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이 마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마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으로 조심스레 안겼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천천히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그 숨결이 그녀가 살아왔던 고요한 세월만큼이나 차분하고 잔잔했습니다. 내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그녀의 손은 나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을 때 내 손끝은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오래 이런 느낌을 잊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서 나온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햇살에 그을린 듯 따뜻했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내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지나 천천히 쇄골을 타고 내려갈 때
그녀는 아주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혹시 불편할까? 혹시 망설임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나를 당겨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린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중심이 조심스레 열렸을 때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은밀한 공간이 그렇게 나를 꽉 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 그러나 동시에 내 온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나는 다시 남자라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채워갔습니다. 서툴 수밖에 없었고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조차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숨결이 교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 밤은 단 한 번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쓸어내리고 내가 그녀의 귀에 작은 속삭임을 흘려 넣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물이 고맙고 그녀가 내 품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마지막 파동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오랜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침대 위 두 사람의 숨결만이 천천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안의 여자를 처음으로 마주했겠지요. 그건 단지 관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더 길어졌고 손이 더 자주 마주쳤고 침묵조차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냄비 뚜껑 여는 소리에도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의 낮은 진동에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아침 기침 소리에 미지근한 물을 건네는 손길로 어깨에 얹는 담요 한 장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나는 그녀 집에 가 있거나 그녀가 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늘 두 개의 수저가 놓였고 욕실 수건도 둘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한 사람 몫이었던 주방과 거실, 침대와 소파가 서서히 우리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엔 내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그녀는 살짝 헝클어진 머리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에 작은 계란찜을 곁들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밥상을 차리며 우리 신혼같이 사네 하고 웃었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둘이 같은 방향 보고 밥 먹는 게 난 처음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면 우리는 늘 등을 맞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등, 내 숨결이 닿는 어깨, 그 모든 것이 내 젊은 시절보다 더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로의 손을 찾았고 가끔은 가볍게 입술을 맞대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황혼의 신혼부부였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의 허기를 서로의 체온으로 메웠고 삶이라는 고단한 숟가락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우리 둘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현실이 밀려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78살이라고? 아버지 뻘 아니야? 한창 때야 괜찮지.
지금은 간병인이 더 필요한 나이잖아. 초혼인데 왜 굳이?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얼굴에는 말하지 못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미란 씨와 함께라면.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초혼이래요. 그 나이에 초혼?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슴에 박히는 망치처럼 아팠습니다. 며칠 뒤 아들 녀석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식당에 앉아 말없이 국만 떠먹다가 문득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여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너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봤냐? 그래서 더 무섭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란 씨가 문을 열고 나를 반겼지만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그 미소엔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수 씨,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둘 다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요. 이젠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천천히 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걱정에 작은 균열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도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고 TV를 틀어놔도 그녀의 눈은 자주 멍하니 벽을 보았습니다. 미란 씨,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았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무언가 큰 것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라는 걸. 며칠 뒤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직 내 곁에 있는지를.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창수 씨, 우린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내가 창수 씨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는 그림자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음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책임이나 의무처럼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니오. 나는 진심이었고. 그렇겠죠. 그 마음도 믿어요. 하지만 당신 자식들은 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다른 온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불을 갠 후 정리된 가방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생각 좀 하고 올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현관문을 넘어 사라질 때 나는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을 먹는 일, 잠을 자는 일, 말을 하는 일이 모두 낯설어졌습니다. 미란 씨가 없는 이 공간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추웠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보다 지금의 빈자리가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바람이 비릿하게 몰아치던 저녁. 나는 복지관 옥상에 올랐습니다. 처음 그녀와 손을 잡았던 그곳.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 여린 어깨선이 나직었습니다. 미란 씨.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창수 씨가 나를 안아줄 때 내 마음도 사실 같은 곳에 있었다는 걸.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준비된 듯 방 안은 따뜻했고 공기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작은 조명을 켰습니다. 내 쪽을 돌아보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불 위에 앉은 그녀는 단추가 몇 개 풀린 블라우스 아래 살짝 솟은 봉우리를 감추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갈망이 있었죠.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숨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블라우스를 벗기자 두 개의 봉우리가 살짝 떨리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 봉우리를 향해 입술을 댔을 때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오래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내 귀끝을 타고 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입술로 봉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은 부드러웠고 작은 떨림이 내 혀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목덜미를 감싸며 몸을 뒤로 눕혔고 나는 그녀의 치마 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중심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스치자 그녀의 다리가 살짝 떨렸고 나는 그 반응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바지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중심에 닿았을 때 그녀는 살짝 놀란 눈으로 웃었습니다. 여전히 대단하세요. 그녀 앞에 선 내 거대한 그것은 자신 있게 솟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만큼 부끄러움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그것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나는 그녀 위에 천천히 몸을 얹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았고 그녀는 다리를 살짝 벌리며 내 허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그녀 안으로 천천히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터질 듯이 꽉 조이는 느낌에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한편으론 나를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으로 꽉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중심에서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감각, 숨결이 섞이고 심장이 뒤섞이는 느낌.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작게 조용히 신음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시 찾은 이 밤은 첫날보다 뜨겁고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몸을 움켜쥐었고 나는 그녀의 중심 깊숙이 마지막 떨림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밤이면 팔을 베고 잠드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식탁에는 늘 따뜻한 국이 있었고 싱크대에는 함께 쓴 찻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화장실 수건도 2장, 침대 베개도 2개. 나는 다시 누군가의 남편처럼 살아갔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눈을 감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보여요. 어느 날 미란 씨가 그 말을 듣고 수줍게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쥐며 말했습니다. 창수 씨 덕분에 내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란 것도요. 그 말은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눈부시게 덮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기도 했고 근처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자원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지관 헬스장 런닝머신 위를 천천히 걷고 그녀는 늘 내 물병에 손수건을 챙겨두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지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래서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미란 씨는 감기에 걸려 며칠을 누웠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서 죽을 쓰고 밤에는 이마에 손을 얹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품은 약보다 낫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같은 창문 밖 햇살을 바라봅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커피포트를 켜고 그녀는 창밖에 핀 꽃을 보며 가만히 커튼을 걷습니다. 오늘도 같이 걸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릎에 물이 가지 않게 운동화를 꼭 묶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동네 텃밭에 나갑니다.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심지어 우리 이름을 딴 창미밭이라 불립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할머니, 할아버지 손 되게 좋다. 말할 때마다 우린 서로 눈을 마주보고 웃습니다. 사랑은 첫날 밤의 열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돌봄과 기다림, 기억을 나누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미란 씨는 자주 내 손을 잡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그 속엔 여전히 나를 향한 온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사랑을 시작해서 난 매일이 처음 같아요.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늦게 만난 만큼 천천히 오래 갑시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 나이에 그 말보다 지금부터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때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무흐황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